뭐라고요?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됐다고요? 전 세계 항공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한 승무원이 한국 공항에서 겪은 일, 그리고 그녀가 쓴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두 나라의 항공 협력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마법 같은 곳이에요. 서양 항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 말입니다.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승무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 비밀은 뭘까요? 그리고 왜 캐나다가 한국의 공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감동이 얽힌 이 특별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왜 전 세계가 한국 공항에 주목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에어 캐나다에서 수석 승무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토론토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승객들이 모두 탑승을 마치고 이륙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기장님이 저를 갤리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클레어,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 인천공항으로 긴급 착륙해야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12년 경력 동안 비상 착륙은 처음이었거든요.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기체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에 잠시 착륙하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기내 분위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는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타워, 에어캐나다 203편입니다. 엔진 이상으로 긴급 착륙을 요청합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나온 목소리가 놀라웠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차분하게 대답하더군요. 에어캐나다 203편 활주로 33 레프트로 직접 접근하십시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창밖을 보니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준비한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다른 공항에서는 비상 착륙 준비에 최소 30분은 걸리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자마자 공항 직원들이 탑승교를 연결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제복을 보니 공항 관계자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위기대응팀 박민재입니다. 승객 여러분과 승무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민재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급박한 상황인데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차하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와 노약자분들부터요. 승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연습을 수백 번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박민재 씨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도 모든 직원이 그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승객 안전 확인 완료. 수화물 처리팀 준비. 대체 항공편 준비 시작. 짧고 명확한 지시였죠. 승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박민재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클레어 씨죠? 승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체 점검 중이니 잠시 터미널에서 쉬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그의 배려심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상 상황인데도 공항 전체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저희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죠? 박민재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러요. 지휘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연주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인천공항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기체 점검이 끝나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린다고 했어요. 승객들은 근처 호텔로 이동했고 저희 승무원들은 공항에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박민재 씨가 직접 나서서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있으시니 저희 공항을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설 투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재 씨가 보여준 건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먼저 안내센터로 갔는데 벽면에 거대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승객 문의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2만 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98%를 즉시 해결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토론토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국어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현재 20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30개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박민재 씨의 설명을 듣다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직원 휴게실이었어요. 왜 여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박민재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공항의 얼굴은 여기에 있거든요. 휴게실 안에는 마사지 의자, 수면실, 심지어 상담실까지 있었어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서양 공항에서는 직원 복지라고 해봐야 커피 머신 정도였거든요. 직원이 행복해야 승객도 행복하다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민재 씨가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메뉴를 보니 한식, 양식, 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서죠. 음식도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민재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공군에서 일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공군 출신이셨군요. 네, 10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행은 여기서 배웠어요. 박민재 씨가 공항 전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수만 명이 새로운 꿈을 향해 날아가거든요. 오후에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봤어요. 로봇들이 수화물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정확도가 99.9%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즉시 추적해서 찾아드립니다. 보통 6시간 이내에 해결돼요. 저녁 무렵 공항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활주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매일 이 풍경을 보시는군요. 네, 하지만 질리지 않아요. 매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박민재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문화를 수출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를요.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체 점검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터미널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승객이 쓰러진 거예요. 박민재 씨가 달려와서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료진 호출, 구급차 준비. 명령은 간결했지만 모든 직원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도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터라 도와주려고 했죠. 숨을 쉬기 힘들어해요. 제가 말하자 박민재 씨가 즉시 판단했습니다. 과호흡 증상 같습니다. 진정시켜드리죠.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승객을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가족들까지 안심시켰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박민재 씨는 승객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법 같았습니다. 점점 승객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정리된 후 박민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으세요? 공군에서 배운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사람의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철 특유의 거센 비였어요. 공항 밖이 온통 물바다가 됐죠. 비행기 출발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기장님이 말했어요. 박민재 씨는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배수 펌프 가동, 활주로 점검, 승객 안내 시작. 비가 이렇게 와도 공항이 마비되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여름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죠. 저녁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 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박민재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교통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지만 박민재 씨는 이미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셔야죠.
비 온 후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박민재 씨를 창문 너머로 봤어요. 온몸이 젖어가면서도 승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밤늦게 공항으로 돌아온 박민재 씨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미소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누군가의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박민재 씨의 대답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꿈을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걸 지켜주는 게 제 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항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드디어 토론토로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박민재 씨가 직접 배웅 나와줬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클레어 씨.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말하자 박민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클레어 씨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서 많이 배웠어요. 서로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인천공항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박민재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소라면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텐데 왜인지 일부터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을 잊기 전에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비상 착륙 및 시설 견학 보고서. 제목을 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첫 문장부터 확신에 차서 썼어요. 그들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으로 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박민재 씨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공항은 따뜻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보고서 잘 봤어. 정말 흥미롭네. 혹시 더 자세한 자료가 있나? 부사장님이 직접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식 공항 운영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단순한 견학 기록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 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된 거였어요. 박민재 씨와 인천공항이 보여준 게 정말 특별했던 거죠. 회사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한국 공항과 협력할 방법은 없을까? 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클레어가 직접 봤으니 가장 잘 알겠네. 한국 출장 계획을 세워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시 박민재 씨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한 달 후 에어캐나다 대표단과 함께 다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니라 공식 방문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장을 나서니 박민재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네요, 클레어 씨.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재 씨. 인사를 나누는 순간 어색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시설 견학이었어요. 에어캐나다 임원들과 함께 공항 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공항 직원들을 훈련시킵니다. 박민재 씨의 설명에 모든 임원들이 놀라워했어요. 한 해에 몇 명 정도 교육받나요? 부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는 40개국에서 2,000명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인천공항이 이미 세계적인 공항 교육의 중심지가 된 거였죠. 교육원에서 실제 수업을 참관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공항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언어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한국 공항에서 진짜 배울 건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박민재 씨가 보여줬던 그 태도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임원들은 따로 식사를 했고 저는 박민재 씨와 함께 공항 내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방문은 만족스러우신가요? 그가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 달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 보고서 때문에 이번 방문이 성사됐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을 쓰셨는데요? 제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들을 들려줬습니다. 특히 그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니까 박민재 씨가 웃었어요. 부끄럽네요. 제가 그렇게 거창한 말을 했나요? 거창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제가 말하자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클레어 씨가 써주신 보고서 덕분에 저희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저희 모습이 어떤지요. 오후에는 공항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에도 여기 왔었죠.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제가 말하자 박민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봐도 새로워요.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거든요. 박민재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공군에서 전역한 후에 할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죠. 처음에는 그냥 직장이었는데 점점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해가 지면서 활주로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죠? 정말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가 공항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박민재 씨 때문이기도 했다는 걸요. 다음 날 드디어 공식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에어캐나다와 인천공항 간의 서양형 K공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였어요. 저도 프로젝트 담당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협약식장에서 양측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앞으로 한국의 공항 운영 노하우를 캐나다에 전수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에어캐나다 사장님도 답사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배우러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협약식이 끝난 후 박민재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클레어 씨. 이 모든 게 클레어 씨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것들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민재 씨와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공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 공항이 세계로 나가게 됐어요. 저는 그냥 봤던 걸 썼을 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당신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클레어 씨는 언제 캐나다로 돌아가세요? 내일 모레요. 하지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박민재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박민재 씨. 당신이 보여준 게 전부였어요. 그때 박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클레어 씨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저희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뭔지요.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씨, 네. 다음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과 함께 박민재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키스했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인천공항을 다시 찾은 이유가,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요. 공항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박민재 씨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간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파견된 한국 직원들이 토론토에 왔어요. 그 중에 박민재 씨도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교환 파견이었어요. 토론토 공항에서 박민재 씨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매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한국식 승객 서비스 교육, 직원 복지 시스템 도입, 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까지. 박민재 씨의 전문성에 캐나다 직원들도 감탄했어요. 정말 다르네요. 한국 방식은,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요.
박민재 씨가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서 토론토 공항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승객 만족도도 올라갔어요. 한국의 공항 사명감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항을 사랑하게 만든 한국 남자라는 제목으로 박민재 씨를 인터뷰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였어요. 개인적으로도 박민재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토론토 시내를 구경시켜줬어요. 캐나다는 어떠세요? 좋아요. 특히 클레어 씨가 있어서요. 그의 솔직한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요리할 줄 아세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어요. 클레어 씨는 왜 승무원이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요. 저도 그래서 이 일을 좋아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박민재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보고서에 당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썼나 봐요. 석 달의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군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배웅할 때 박민재 씨가 말했어요. 클레어 씨, 저와 함께 진짜 공항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자는 뜻이었죠. 박민재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회사에서 큰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항 컨설팅 부서로 이동해서 한국 프로젝트를 전담하라는 거였어요. 승무원에서 관리직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됐어요. 12년간 해온 승무원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민재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한국에 자주 출장을 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박민재 씨와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레어 씨가 원하는 걸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응원할게요. 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승낙하겠습니다. 상사에게 답을 했어요. 좋은 결정이야, 클레어. 내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도 없었을 거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새 부서에서 첫 업무는 한국 공항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미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박민재 씨가 공항에서 마중 나와줬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저도 다시 와서 기뻐요. 이제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 해외협력팀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줬어요. 박민재 씨 사무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면서 K공항의 글로벌 확산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전 세계 공항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며 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함께 이룬 성과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항 전망대에서 석양을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클레어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승무원을 그만둔 것? 전혀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이 프로젝트가 계속 확대되면 아마 여기서 더 오래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정착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여기 있거든요. 일 때문만인가요? 박민재 씨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이기도 해요. 당신과 함께 진짜 공항을 만들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듣고 박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도 공항도 결국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클레어와 박민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번의 비상 착륙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는지 보셨을 겁니다. 기술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승부한 한국공항의 진짜 저력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현재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공항 운영 노하우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죠. 혹시 이런 따뜻한 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함께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여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